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신규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월초를 맞아서 지난달 인재 동향은 어땠는지 같이 살펴볼 건데 간단하게 먼저 결론을 내리면 큰 신규 계약을 체결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판단이 되고 인력 수급도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투자하는 가운데 꼭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8월 6일 방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아이온큐가 ARLIS라는 이 연구기관과 함께 혁신적인 양자 컴퓨팅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RLIS를 길게 늘어뜨려서 보면은 이 첨단 기술을 의미하는 어플라이드 첨단 연구소인데 이제 첩보와 보안을 위한 연구소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산하기관 중에 이제 메릴랜드 대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 작년 12월에 경쟁 입찰을 통해 여러 공급업체들이 붙어서 경쟁을 했는데 아이온큐가 우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아이온큐 CFO랑 IR 담당 상무를 만나서 인터뷰를 가졌을 때 혹시 이쪽에서 매출 나오냐 물어봤을 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추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국방부와 미국 정보 커뮤니티 이쪽을 위한 네트워크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설계하게 된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다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네트워킹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정부가 봐서 이런 큰 금액을 투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단계는 570만 달러 규모 설계를 하는 단계로 향후 시스템 구축, 인도 유지까지 관리가 한 4,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단계는 잠정적으로 1200만 달러라고 하고요. 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총 계약 금액은 한 4천만 달러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경쟁 입찰을 했는데 아이온큐가 우승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죠. 이 570만 달러는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한 80억 정도 되고요. 2단계 1200만 달러는 한 160억, 그리고 총 계약 규모로 예상이 되는 4천만 달러는 55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계약인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새로운 또 매출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LIS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 특히 양자 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를 못 보게 하는, 눈이 멀게 하는 블라인드 프로토콜을 만들 생각이다. 그래서 이 공군 장관 산하의 개념 개발 관리사무소에서 수여한 자금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아이온큐 기술의 적용 범위를 또 다른 연방 기관으로 확장을 했는데 기존의 미 공군 연구소가 아이온큐와 계약을 해서 이 바륨 기반의 양자 컴퓨터 2대를 사겠다라고 했죠. 이때 규모가 2,55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때문에 계약을 하냐라고 했을 때 양자 네트워킹 연구 응용 분야 연결을 위한 바륨 기반의 양자 컴퓨터 2대를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2,550만 달러면 한 35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쪽도 상당히 큰 계약이었는데 이제 두 개가 다 비슷하죠. 이제 양자 네트워킹 쪽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를 여러 대 연결하는 포토닉 인터커넥트나 멀티코어 같은 기술이 실제로 실행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금액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메릴랜드 하원 의원은 뭐라고 했냐? 양자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로부터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 이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4천만 달러를 확보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계약의 총 규모가 한 4천만 달러, 550억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산을 정하는 위원은 양자 컴퓨팅과 같은 신흥 기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래 경제와 국가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첨단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해서 군과 정보 커뮤니티가 대응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피터 제프맨 CEO는 이 첫 번째로 설계된 블라인드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ARLIS는 국방성 그리고 미국 정보 커뮤니티를 위한 통신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ARLIS, UMD 그리고 이 폴 로포타라는 사람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개발 구축 100%를 할 건데 이 폴 로포타라는 사람이 양자과학 그리고 사이버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아이온큐는 이 아이온큐 시스템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정부의 큰 이 흐름 중에 최신 소식이다. 이미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양자 기술을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방법에 아이온큐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미 공군 연구소와 함께 2,550만 달러 규모의 양자 네트워킹 연구를 위해 2대의 바륨 기반 양자 컴퓨터 배포하는 거 그리고 에어버스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선도 기업들과 협력해서 양자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토픽인 아이온큐 임직원 규모 동향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봤더니 7월 초에 아이온큐 총 임직원 수가 344명이었는데 8월 초에는 359명으로 15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퇴사자가 있었는가? 일반 인재는 모르겠지만 이제 석사급이면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박사급인 핵심 인재에서는 이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인재 영입을 봤더니 이 GE 쪽 그리고 시스코 쪽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오셨고, 워털루 대학의 양자정보학 박사, 넷플릭스 출신의 시스템 엔지니어,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 여기는 이제 잘 모르실 텐데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입니다. 여기에 기계 엔지니어, 퀄컴 마이크론 출신의 엔지니어, 락히드 마틴 출신의, 또 나사 출신의 기계 엔지니어 등등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수급이 되고 있고 핵심 인재 이탈은 없다, 또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고 성장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제 핵심 인재들 몇 분 보면은 릭 로저스라는 분은 이제 리눅스 커넬 그리고 인베디드 장치 쪽 전문가, 그래서 GE 쪽과 시스코 마라키, 여기는 이제 시스코 그룹의 자회사인데 이쪽에서 근무를 하셨고, 존스홉킨스에서 이제 공대 전기전자 그리고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경력이 거의 30년이나 되는 분이고요. 양자정보 박사, 이분은 사이나스 모트라쿤타, 아마 이제 인도 계열이신 것 같은데 워털루 대학교에서 양자정보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 아이온큐에서 수석 과학자로 근무를 하게 됐다. 그리고 자슈아 넷이라는 사람은 아마존에서 리눅스 쪽 담당을 했고,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거쳐서 아이온큐의 사이트의 이런 신뢰성을 검증하는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게 되셨다. 17년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부장급 정도 되겠죠. 그리고 무려 4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로버트 와이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사 쪽에서 굉장히 근무를 오래 하셨고요. 한 6년 정도, 그리고 락히드 마틴에서도 지금 근무를 거의 9년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서는 이제 보셀에서 스태프 엔지니어면 한 차장 부장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굉장히 많이 뽑고 있죠. 보셀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상업화를 위해서. 그리고 11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한 과장급 정도 될 것 같아요.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라는 주요 방산업체에서 제조 엔지니어 쪽을 하시다가 아이온큐에 프로세스 제조 엔지니어로 오신 분, 안소니 빌라펠트라는 분, 그리고 32년 경력자인데 마이크론, 샌디아 국립연구소, 그리고 퀄컴 같은 이 굵직한 반도체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또 아이온큐의 스태프 엔지니어, 수석 엔지니어로 오셨고, 하드웨어 디자인 쪽에 특화된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 전기전자 쪽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름은 마이클 뷰챔프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시애틀 보셀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셀에 굉장히 엔지니어들을 많이 뽑고 있고, 이는 예전에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이제 양자 컴퓨터는 연구보다는 엔지니어링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기술만 올라가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아이온큐가 AR, LIS와 함께 큰 양자 컴퓨팅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는데 1단계는 570만 달러, 2단계는 1200만 달러, 다 합치면 4천만 달러, 550억 원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 매출을 보장을 받게 된 거고요. 근데 아이온큐가 1분기 실적 발표 때 올해 연방정부 관련돼서 5천만 달러 매출을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부킹스를 의미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아마 상당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요거를 부킹스로 얼마나 잡느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술 성능 업데이트 웨비나 때 그 서두에 피터 제프맨 CEO가 나와서 우리는 1억 불 수주 부킹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좋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들은 아이온큐가 올해 1억 불 수주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아이온큐의 목표는 7,500만에서 9,500만으로 1억 불을 달성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거죠. 근데 아직 여기 안 들어간 게 시애틀에서 제조 중인 추가 4대 양자 컴퓨터 판매 계약을 토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료는 안 나왔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올해 충분히 1억 불 수주를 달성하면서 주가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 유출 없이 7월 달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아이온큐에 합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하락장에서 주식을 팔 거냐, 홀딩을 할 거냐, 살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기업의 근본 가치가 떨어지냐, 그대로냐, 올라가냐 요걸 봐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이온큐의 근본 가치는 그대로이거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들에 의해서. 그래서 8월 6일 기준 주요 양자 기업들의 총 임직원 숫자나
채용 공고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컨티뉴엄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443에 64. 그리고 아이온큐가 2위로 359에 47. 그 다음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게 싸이퀀텀 325에 10. 그 뒤에 디웨이브 233에 9. 그 다음에 자나두 222에 12. 리게티가 148에 4, 큐에라가 74, 9. 컨티뉴엄이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년 이내 할 건데 그걸 위해서 몸집을 공격적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아이온큐는 선도그룹에 속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요즘 빅테크들도 조금만 실적을 빗나가거나 부진하면 주가가 10% 20%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온큐 실적 발표에 뭐 주가가 급등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러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만약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홀딩이나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체크해 봤을 때 아직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락장은 주식을 매도하는 시기가 아니라 좋은 기업의 주식들을 선별해 놨다가 싼 값에 모으는 시기입니다. 이때 파는 사람들은 이제 더 빈곤해지는 거고, 이때 싼 값에 모으는 사람들은 나중에 상승장에 더 큰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하락장을 대하는 태도가 부자와 빈자를 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락장에서 멘탈이 흔들리시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근본 가치를 바라보는 게 하락장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신규 계약 그리고 7월달 인재 동향 분석하면서 아이온큐는 그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